이번에는 통목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만 후에 통목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 분만 후에 가능하다? 4에서 6주 후부터 가능하다. 참고로 수치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는 마시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분만 후 성관계는 출산 후 6주 정도쯤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그래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되겠죠? 산후통. 자, 산후통은 있어야 되는 거다, 없어야 되는 거다?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자궁 수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궁 수축이 되면서 아픈 거니까요. 자, 이 산후통은 한 어느 정도까지 시간 동안에 자주 배가 아픈 거다? 7일 정도 아픈 거다. 그거 하나 하시고, 그 다음 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궁 경관이 임신 전의 상태로 복구되는 데 시간도 한 4에서 6주입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분만 후 비뇨기의 변화입니다. 자, 방광 근육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방광 근육이 여러분 늘어나면 방광 근육이 릴렉스 풀렸다는 소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다는 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거예요. 릴렉스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소변이 방광 내에 정체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소변이 정체되니까 방광 요로 감염 같은 것도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또 더 큰 특징은 방광 주변에 근육, 그러니까 요도 관략근을 말합니다. 자, 요도 관략근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육이 늘어났어. 뭐 방광에 근육이 늘어나니까 또 어떻다? 요도 관략근은 여러분 소변이 마렵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지금 화장실 가고 싶대서 바로 이 자리에 싸진 않잖아. 왜? 조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 조여주는 근육이 약하니까 찔끔찔끔 나오는 거죠. 내가 애치 재채기 할 때 요실금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요도 관략근이 늘어나서 어떤 게 생길 수 있다?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게 밑에 있는 거죠. 자, 요실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방광 근육이 늘어난 거고 이 골반 안에 모든 장기들이 있는 거니까 골반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조여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뭐다? 케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케겔 운동이라고 해도 맞고 요실금 하면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혹시 케겔 케케케 찾았는데 케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한다? 똑같은 말로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또는 뭐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해도 케겔 운동입니다. 되셨습니까? 하고 그리고 노인간호에서도 여러분 요실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규칙적으로 배뇨하도록 한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하는 게 요실금의 가장 좋은 간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소변을 참는 거를 금지하라. 소변 참기를 금지하라. 그리고 소변 참기 금지해야 되는 게 소변이 안에 계속 정체되어 있으면 오히려 요로 감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참는 거 금지하라. 그리고 분만 하고 나서요. 계속 간호해 주는 분들이 소변 봤어요? 소변 봤어요? 자꾸 물어봐. 왜 그러냐면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6시간 안에 이렇게 자연 배뇨를 자꾸 하라고 소변 봤어요? 소변 봤어요? 자꾸 물어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자궁의 위치가 어디 뗐습니까? 처음에 앞에 자궁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방광이 있죠. 그리고 자궁 뒤에 방광 뒤에 뭐가 있어요? 자궁이 있죠. 자궁 뒤에 뭐가 있다 그랬지? 변 나오는 직장이 있다 그랬죠. 변이 모이는 직장. 그러면 이때 자궁이 자기 공간이 넓어야 수축이 팍팍팍팍 될 건데 방광에 만약에 소변이 작아지고 방광이 이렇게 늘어났어. 커져 있으면 자궁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좀 좁아졌지. 그래서 지하철에 탔을 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좁아진 거예요. 그럼 좁아지면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고 움직임이 좀 제한되죠. 마찬가지로 자궁도 공간이 넓어져야 자궁 수축이 팍팍팍팍
될 건데 방광이 커진 자궁 때문에 자궁 수축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만하고 나서 자궁 수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출혈 문제가 생기고 모성 사망의 1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을 비워야 돼. 그래야 자궁 수축이 잘 되니까. 그런데 소변을 자기 스스로가 6시간 안에 못 봤어. 그럼 도저히 안 되면 억지로라도 방광을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한다? 소변줄을 꼽는 거죠. 그럼 이때 소변줄은 지금 당장 커진 자궁만 좀 홀쭉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계속 꽂아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리를 할 필요는 없고 어떤 걸 한다? 한 번 하고 빼는 단순도뇨, 다른 말로 넬라톤이라는 거죠. 이거를 실시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분만 후에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는 단순 도뇨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분만 후에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규칙적인 배뇨 시켜라 하는 거. 되셨습니까?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요거는 살펴보시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은 어쨌든 간에 하다가 잘못하면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너무 자주 해. 너무 자주 하면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자궁 안에 내용물을 긁어내야 되잖아요. 긁어내다 보니까 박박 긁어냈어. 근데 얼마 뒤에 또 중절 수술했어. 또 박박 긁어냈어. 그럼 자꾸 긁어내면 자궁벽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겠죠. 호박죽 만들려고 호박 박박박박 긁어냈는데 계속 긁으면 그 호박 껍질이 얇아지는 것처럼 자궁도 얇아지겠죠. 그럼 자궁이 얇아지면 여차 잘못하면 어떤 일도 생길 수 있다? 자궁이 뻥 뚫려버리겠죠. 얇아져서 천공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허름한 데 가서 야매를 한다든지 또 아세프틱하게 하지 않으면 감염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로 인해서 다음에는 정말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한 번 유산하고 2번 유산하고 3번 유산하고 습관적으로 스트레이트로 3회 이상 연속으로 유산하는 거를 습관성 유산이랬죠. 있을 수 있어. 되셨습니까? 그리고 정작 이제는 정말 임신을 원할 때는 불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부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형아하고는 낙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기형아하고는 낙태의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임신 전반기 출혈의 원인은 우리가 임신 중에 위험한 증상에서 출혈이 있다 그랬는데 임신 전반기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임신 후반기에 출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임신 전반기에 출혈의 원인 하면은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앞에 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산이 있었어요. 유산이 초반에 있거든. 그 다음에 또 포도알 임신이라고 했던 포상기태 있죠. 그것도 전반기 출혈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궁 입구에 조여주는 힘이 약해서 자꾸 아기를 놓쳐버리는 거, 태아를 놓쳐버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자궁 경관 무력증, 그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전반기 출혈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임신 전반기와 후반기 출혈의 원인을 당연히 섞어 놓겠죠. 섞어 놨을 때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전반기보다는 어떤 거를 외우는 게 효율적이다?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을 여러분 외워버리세요. 그럼 임신 후반기 출혈은 왜 간단하냐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자, 2개밖에 안 되는데 그 2개도 이름에 뭐가 들어간다? 태반이라는 말이 들어갈 거거든. 그래서 전치 태반 그리고 또 태반 조기 박리하는 2가지가 후반기 출혈의 원인입니다. 되셨습니까? 간단하죠? 이 부분은.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특징을 보면은 전치 태반이라는 건 여러분 태반이 원래는 어디에 자리 잡아야 돼요? 자궁의 가장 윗부분 저부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태반이 자궁의 아래쪽에 즉 경부 쪽에 가깝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착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문제를 초래합니까? 전치 태반일 때는 출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특징이 보통 우리가 출혈을 한다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전치태반은 배는 안 아프면서 하혈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통성 질출혈 하면은 전치태반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보려면 분만 1기 때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진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그런데 전치태반은요, 내진을 자꾸 하면 태반이 자궁 아래쪽에 자리 잡았고 출혈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 내진한다고 손을 넣었다 뺐다 자극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겠다? 자극을 받아서 출혈이 더 심해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태반의 특징 하면은 무통성 출혈, 그리고 또 내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전치태반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생깁니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달달달 외우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한번 눈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자, 호발하는 원인에는 다산부, 출산을 여러 번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다산부, 그리고 35세 이상의 노초산부, 35세 이상인데 둘째 셋째는 상관없어, 첫 임신일 때, 그래서 35세 이상의 노초산부일 때, 그리고 또 제왕절개 분만을 한 적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태아가 다태 임신일 때, 이럴 때 전치태반이 호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전치태반일 땐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선은 일단 태아가 일찍 나오는 거는 조산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자궁 안에서 버텨줘야 돼. 버텨줘야 돼. 그래서 자궁 내에서 대기하라.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대기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요법이라는 거는 절대 안정을 하라 그 말입니다. 나오지 말고, 아직 세상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안에서 대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대기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방법은 자연분만은 안 됩니다. 뭐밖에 없다? 전치태반은 제왕절개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 되셨습니까? 요게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 중에서 전치태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전치태반과 함께 태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태반 조기 박리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태반 조기 박리는 말 그대로 태반이 일찍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언제 떨어져야 돼요? 분만 3기 때, 2기 때 태아 나오고 분만 3기 때 태반 박리기라고 했는데 그게 일찍 떨어지는 거죠. 임신 중에.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위험한 거가 되는 거죠. 이때는요, 전치태반과 달리 배가 엄청나게 아파요. 태반이 붙어 있다가 쿵 하고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배가 아파요. 그리고 출혈도 암적색의 출혈이 보여요. 그리고 태반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쿵 하고 떨어졌는 직전에 어떠냐면 자궁이 배가 아니라 자궁인 거죠. 쉽게 말해서 자궁이 나무 판때기처럼, 나무 판자처럼 딱딱하게 되면서 태반이 떨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배도 엄청나게 아프고 출혈이나 복통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주로 태반 조기 박리는 원인이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 원인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임신 중에 계단을 굴렀어. 그럼 갑자기 배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하혈을 하죠. 또는 차에 어디 부딪혔어. 하혈하면서 막 배 아파하죠. 이런 식으로 태반 조기 박리는 외상이 많아요. 외상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나머지도 한번 참고로 본다면은 혈압이 높을 때, 그리고 또 자궁 자체가 종양이 있거나 기형일 때, 그리고 또 인부가 엽산을 부족하게 섭취했을 때, 복용했을 때, 엽산 부족, 그리고 또는 약물 복용자 인부일 때, 요럴 때 태반이 일찍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다 외우긴 힘들다면 참고로 보시고 위의 특징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이거는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이다 하고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신 중독
중독증이라는 거 있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반드시 3월 19일 날 시험장에 가실 때 아셔야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임신 중독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임신 중독증은 우리가 모성 사망의 원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라고 한다면 3대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다? 먼저 모성 사망이란 자체가 임신으로 인해서 죽고 출산하다가 죽고 산욕기에 죽고 그게 모성 사망이야. 그럼 임신하다가 죽고 그게 뭐 때문이다? 임신 중독증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또 출산하다가 죽고 이거는 산후 출혈의 문제로 있을 수 있겠죠. 출혈. 그죠? 그 다음에 또 산욕기 때 죽고 그거는 주로 감염의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물론 1위는 출혈이 1위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독증도 모성 사망의 원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임신 중독증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했을 때 고혈압, 그 다음에 단백뇨 부종,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 가지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예를 볼까요? 자, 34주 된 인부가 혈압이 150에 90이래요. 자, 혈압이 150에 90이래요. 자, 이러면 어쨌든 높은 거 맞죠? 임신 34주 된 인부가. 그럼 이 경우는 뭘 걱정하는 거야? 뭘 걱정하는 겁니까? 중독증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나타났다는 말은 임신 중독증이 의심되니까 자주 혈압을 체크해 보는 거죠. 왜? 임신 중독증 유무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럼 만약에 임신 중독증이 생겼어요. 그럼 이 임신 중독증에는 여러분 우선은 이 세 가지만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 세 가지 증상만 보일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간전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간전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경련까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련이라는 말을 자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련까지 동반되었을 때는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자간전증이 아니고 자간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고혈압 당백뇨 부종만 보일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간 전 단계다. 자간전증. 경련까지 동반될 때는 자간증.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간호를 한번 볼까요? 경련까지 동반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먼저 임신 중독증일 때는요. 어떡한다? 안정해야 돼. 그리고 몸이 붓는다면서 몸이 부으니까 수분을 많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때 염분도 부종에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라면 먹고 자면은 아침에 예민한 분들은 좀 붓는다 그랬죠. 염분은 수분을 딱 붙들고 있어주는 역할을 하거든. 부어. 그래서 붓는데 안 좋아. 염분 짜게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단백뇨 보인다면서요. 단백질은 태아 조직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 단백질 그냥 자꾸 나간대. 그러면 단백질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더 먹어줘야 되겠죠.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래서 고단백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임신 중독증으로 자간증이 돼서 경련이 만약에 심하다면은 기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품을 부글부글 하면서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 그래서 경련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진정제 같은 것도 투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의 경련은 어떤 상황일 때 시끄럽다? 밝고 어떤 상황일 때 심각해진다? 밝고 시끄러운 환경에는 경련이 악화돼. 그래서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독증에도 마찬가지로요. 간호는 중요한데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마지막 남은 기간에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하세요. 너무 깊이 있는 거, 구석대기 거 이런 거 많이 하지 말고 보편적인 거. 왜? 합격은 60점만 받으면 되거든요. 되셨어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임신 중독증에는 고혈압, 단백뇨, 부종 요것만 보일 때도 있지만 경련까지 동반되면 자간증이라고 했고, 경련까지 동반된다는 거는 임신 중독증의 그 증상 자체가 갈 때까지 간 거죠. 악화된 거죠. 그래서 임신 중독증일 때 고혈압, 단백뇨, 부종 거기까지만이라도 위험한 건데, 경련까지 동반되고 임신 중독증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임신 중독증일 때 이 상황이 나타나면, 이 사인이 나타나면 지금 위험한 건데 하고 느끼는 위험 증상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신 중독증 시 위험 증상. 자, 그럼 어떤 게 있다? 심한 두통. 심한 두통. 혈압이 오르는 거가 되겠죠. 혈압이 오르고 뇌압이 올라가니까 두통이 심해지는 거야.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 그 다음에 구토. 왜냐하면 뇌압이 올라가니까 구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지가 붙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임신 말기에 불편감이니까요. 그런데 부종이 얼굴이나 손가락까지 부었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간 거야. 악화까지 간 거죠.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현기증이 내면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이런 것도 경련이 나타나기 전 단계 징조예요. 봐주시고요. 그리고 부종이 심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소변의 양도 어떻다?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심와부 통증이 있기도 하고요. 되셨습니까? 자, 요런 것 등이 위험 증상이고, 이런 게 보이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위험한 거니까.